그 100% 보증이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네. 사업을 하다가 안 됐을 경우 다시 말해서 회사가 망해도 우리 주주인 자녀 가족들한테는 피해가 안 간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운전자금으로 3억 정도를 저희가 썼다고 해요.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오늘은 박세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업승계 & 스피노프 센터장 박세영입니다. 자녀가 대주주인 자녀법인을 만들어서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받으면 자녀법인에서 발생된 이익이 온전히 자녀 몫이 돼서 상속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데 센터장님께서 굳이 분사 창업, 적격 창업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분사 창업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입니다. 창업지원법에 따른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 창업지원법에 따른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혜택은 창업기업에서 창업 7년 미만 기업에 정부 지원의 80%가 집중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8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정부의 유무상 자금이 창업 3년 미만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게다가 초기 기업이기에 재무 상태, 즉 부채 비율 등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 전담 부서도 연구원 1명만으로 설립을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또 적격 창업하게 되면 법인세 50%에서 100%를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취등록세도 75%나 감면받을 수 있고 재산세도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 창업을 하는 거군요. 그러면 우리가 그 창업 중소기업에서 뭐 사무실, 공장 이런 것들을 사면 취등록세를 75% 감면받는다. 네, 맞습니다. 근데 모든 업종이 다 되는 건 아니죠. 네, 아시는 바처럼 저희가 적격 창업이라고 말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정부가 지원하는 업종은 18개 업종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조업은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도소매업은 당연히 안 들어가는데 지난번 저희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G코드에서도 전자상거래법은 지원 가능합니다. 또 물류업도 가능합니다. 도소매나 물류업 하시는 분들 창고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적격 창업해서 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아시겠지만 요즘 아무리 멀리 가도 수도권 외여도 그 정도 하려면 3, 40억이 들게 돼요. 그럼 모기업에서는 절세 혜택, 이런 취등록세 감면, 재산세 혜택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스피노프 분사 창업한 기업에서 하게 되면 30억이라고 했을 때도 75% 취등록세 감면이면은 4.6%니까 1억 3천 정도 되거든요. 그럼 1억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받고 재산세도 1% 정도 되잖아요. 그것도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살 기업들 분사 창업을 해서 할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세제 혜택이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자금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창업만 했다고 해서 지원해주고 있진 않죠. 일단 중기부에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이제 서류에 이게 필수 서류가 됐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적격 창업이 중요하고 청년 창업, 여기서 청년 창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은 40세 미만입니다. 세법상 청년이 35세고요. 40세 미만 청년 창업에서는 중진공 자금, 즉 직접 대출로 해주고 있는데 금리가 지금 상당히 고금리 시대잖아요. 지금의 금리의 반 정도 되는 1.5%에서 3%대 금리로 지원해주고 있고 또 청년 창업은 초기 자금이 보증기관에서 100% 보증을 서주고 있어요. 사업은 뭐 외부에 의해서도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내가 100%로 지원받은 자금은 사업이 힘들어졌을 때 적게 되는 케이스에 100% 나라에서 보증 섰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책임이 없는 자금을 쓰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제 창업기업의 혜택 중에 하나가 이렇게 힘들어진 케이스가 되면은 저희가 제도약 패키지라고 또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다가 힘들어져 적게 됐을 때 다시 또 제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연계 지원처럼 창업에 대한 혜택과 지원금이 더 높이 책정돼서 또 경험치를 오히려 플러스 요소로 해서 지원을 더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청년 창업은 세법상 35세 미만 맞나요? 네. 그리고 그 40세 미만이란 거는 그냥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그러면 취득세나 법인세 가면은 35세 미만의 청년들만 가능하고 맞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세제 혜택은 정부의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말씀드린 거여서 사실상입니다. 다. 적격 창업을 하면 네. 40세 미만이 창업을 해도 취등록세나 법인세 감면을 다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세법상 35세를 얘기하시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얘기하신 거죠? 그 나라에서 지원하는 18개 업종에 어떻게 해서도 안 되는 케이스가 있고 또 모기업에서 굳이 그렇게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제 나이가 35세 미만이면 세법상 우리는 세제 혜택만 가져가면 된다. 정부 지원책 필요 없고 세제 혜택만. 그렇게 되면 이제 창업기업 적격 창업에 맞추는 것보다 세제 혜택 받을 수 있게 그것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창업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 보증이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네. 사업을 하다가 안 됐을 경우 다시 말해서 회사가 망해도 우리 주주인 자녀 가족들한테는 피해가 안 간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운전자금으로 3억 정도를 저희가 썼다고 해요. 그럼 3억 정도에 대해서 100%면은 보증을 100%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보증선 나라에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다시 새롭게 재창업을 할 때도 뭐 혜택이 있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사업을 생각해 보면 한번 그렇게 사업을 해서 안 좋았던 케이스들은 거의 다가 은행권 상대로 신용에 대해서 안 좋아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부의 지원금을 했던 상황은 그게 플러스 요소가 됩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했고 또 예를 들어서 100%를 못 받고 95%를 받는다 하더라도 5%에 대한 것만 책임지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3억이면은 3억의 5%, 1,500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데 은행에서는 한번 힘들었던 사람한테 더 대출 안 해두죠. 나라에서는 오히려 제도약 패키지라고 더 혜택을 줍니다. 정부에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집중적인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은행에서는 청년들이 리스크를 가장 높이 보죠. 그래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근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스타트업들은 청년들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경험도 한두 번쯤 좌절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해줘야 돼서 그래서 나라에서는 제도약 패키지를 만들었고 한 번에 두 번의 실패라기보다 접었던 이 사업 경험이 있는 이 대표님들을 더 우선시로 지원금을 주더라도 1.5배 그리고 연계 트랙으로 경험을 더 우대해 줍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이제 청년들 창업을 해라. 뭐 이런 구조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제조, 근로자, 기술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조업을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제조업이 근로자들을 계속 구인할 수 있고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업 지원법에 따른 뭐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큰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대표님들이 2세 경영자에게도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아시는 것처럼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시제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그중에서도 대표님들이 40세 미만 대표님들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매년 1월에 공고가 되고요. 합격자가 3월쯤에 이제 다 끝나요. 이 시제품 서류 면접이 다 끝나고 나면은 4월부터 한 6개월간 일주일에 한 번 한 4시간에서 6시간 수업이 있는 프로그램인데 시제품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를 사업화를 해보라는 자금으로 0.7억에서 1억 또 그 수업은 정부에서 선정한 교수진들과 실제 경영자들
또 그리고 청창사의 선배님들로 질 좋은 우리 실전 강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청창사 출신 중에서 뭐 모두가 알 수 있는 분들은 뭐 토스나 직방이나 강나언니 거의 웹이긴 하죠. 그쪽 대표들도 청창사 출신입니다. 무사히 졸업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과제나 지원들을 그 순차적으로 더 받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연계 지원으로 혜택을 주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은 다 이제 무상자금을 얘기하시는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계해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프로그램을 하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네, 청창사 출신들은 연계 프로그램에서 뭐 서류에서 1차 그냥 프리패스로 들어가던가 그 하나하나 스펙 쌓인 것 중에서 가장 스타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아마 이제 자녀를 우리 2세를 좀 교육도 시키고 또 이제 세금도 좀 감면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승계를 좀 하고 싶은 대표님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대표님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저희와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너무 막연한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대표님들이 아시겠지만 알아서 하시는 케이스도 있으시고 들었었는데 실전 사업하고 어디서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하나 찾아가기 힘들어서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근데 당신들이 하시다가 놓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지금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시작부터 적격 창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창업 지원법이 강화된 만큼 초기 원시 창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주주 구성, 특수 관계인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다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런 것들에서부터 또 법인의 위치 또 사업 목적도 단순히 제조업이니까 제조업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늘 말씀드렸던 사업 코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뒤에 두 자리 혁신 코드 그리고 대표자와의 모든 특수관계인 관계성들을 다 일일이 챙겨가면서 법인 등기가 일단 나오게 돼요. 대표님들이 기존에서는 법인 등기가 일주일 만에 나오고 했잖아요. 그리고 코드도 그냥 제조업이라 하면은 알아서 뒷자리든 뭐든 거의 기장세무사들이 정하고 잘 모르시는 케이스가 많으셨어요. 근데 이 시작부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우리 중요한 사항에 주민등록 초본을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초본이 중요한데 그 뒤에 뭐 말씀을 듣고 옆에서 듣고 뭐 변경하거나 그러신 케이스인데 그거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원시 창업을 보기 때문에 시작을 어떻게 했냐. 그 뒤에 변경한 건 상관없어서 그 시작부터가 중요해서 저희와 시작하시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몰라서라기보다 알아도 시간적인 로스를 줄이고 또 이걸 행하는 데 있어서 직원 한두 명으로 진행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하나의 팀이 12명의 팀이 붙어서 대기업처럼 삼성은 지금 구조본 미래전략실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은. 그런 거를 외주 전략팀을 하나 붙여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거고 우리가 아버님의 사업을 이어받을 때 단순하게 그냥 뭐 사업자를 내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렇게 아버님의 사업과 분리가 됐지만 또 지원도 받고 아버님의 사업과 좀 연관성이 있게 해서 뭐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는데 합법적으로 적격 창업을 받는 뭐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박세영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 말씀 주신 거에서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 분사 창업을 할 때는 모기업이 전혀 다른 걸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기업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신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거나 여기서 전혀 다른 걸 할 수 없어도 거기서 저희가 찾아냅니다. 대표님들 모르고 있던 게 많은 상황에서 찾아들여서 적격 창업을 해드리고 또 모기업의 매출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뭐 매출 쪼개기, 세금 때문에 매출 쪼개기 예전에도 많이 했었잖아요. 매출 쪼개기가 아니라 이익 몰아주기고 두 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인 거래를 하게 될 겁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도 가능하죠. 이익 몰아주기도 가능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이익이 이 분사창업 기업에 모이게 되면 이 모기업도 향후에 5년이나 7년 뒤에 우리끼리 M&A로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 두 회사를 마지막에는 합병해서 네, 맞습니다. 자녀한테 지분이 많이 가게끔. 네, 합병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지분을 분사창업 기업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승계가 증여가 됐던
뭐 양도가 됐던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모기업의 주주들은 실제로 엑시트를 하면서 나가실 수도 있고 우리끼리 합병이 뭐 부분 합병이 있을 수 있고 전체 합병이 있을 수 있지만 나라의 상속세나 증여세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내지 않고 우리 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것처럼 그럼 모기업이랑 합병하게 되면은 이 창업기업이 혼자 7년 동안 혜택 받고 있었잖아요. 합병을 하면은 이 연도가 오래된 기업으로 합병되게 됩니다. 그러면 모기업의 연역도 이어가서 승계 자체를 다 모두 이뤄가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 승계랑 관련이 없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창업지원법에 대한 혜택을 다시 받으면서 또 다른 뭐 업종이랄까 뭐 비슷한 업종이랄까 이렇게 창업할 수도 있나요? 그럼요. 아, 그런 케이스가 저희가 반반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하고 계신데 여기서 조금 다른 업이나 아니면 기존에 뭐 다른 주주들이 좀 많이 있고 해서 본인의 아이디어가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케이스 거의 50%는 그런 케이스인데 당연히 가능하게 해드리죠. 여기서 대표님들이 어떻게 해서 자회사로 되고 뭐 이 그냥 자회사로 보더라 이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하게 다 맞춰서 가는 그것도 저희의 하나의 저 어떻게든 그거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경험치가 워낙에 지금 거의 700여 개 회사를 해드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컨디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든 만들어 드리고 진행해 갈 수 있게 전략을 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 증여에 따른 자녀법인에 관련된 컨설팅도 하시고 기존에 있는 법인에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아서 또 다른 법인을 만들 때 적격 창업을 통해서 뭐 법인세, 취득세 그리고 또 유무상 자금 또 이제 대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신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기업도 모기업의 이제 주주 관계성 때문에 조금 트러블이 있는 케이스들이 또 스피노프를 원하셔서 하시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사례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